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동물 화장시설은 대구에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시범 사업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토부 주관 2024년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 경산시와 의성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산시는 데이터 기반 첨단 산업 활성화 도시를, 의성군은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일 기준 대구시에서 발생한 100일의 환자는 총 73명으로 이달 들어서만 6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성군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농인을 유치한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키우던 동물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 도심에는 화장이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경북도는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동식 화장차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실내 반려동물 공간입니다. 반려견 교육센터에 맡겨진 강아지들과 출장 등으로 견주가 강아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짧게 머무는 강아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견주들의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이 가족이고 그만큼 돌봄에 지극정성일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더욱 슬퍼지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매장은 불법으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가족이기도 하고 해서 화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화장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국 동물 장묘업체가 75군데에 불과하고 대구에는 동물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경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최근 수성구 의회에서는 반려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만큼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시범 사업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행법상 살펴보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반려동물 장려 사업을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차량입니다. 반려동물 주인이 요청한 장소로 이동해 애도의 시간을 갖고 염을 한 뒤 차량 내에 마련한 화장로로 사체를 옮깁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 유골을 수습하고 주인에게 인도합니다. 아까 절차를 보니까 사실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 신경 써서 꽃장식도 해주고 많이 신경 써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흡족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화장차를 운영하고 운행도 가능하지만 지자체가 협조를 해야 해당 지역에서 화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협조가 안 되면 사체를 가지고 와서 화장을 하고 이후 요청자에게 다시 가져다 줘야 합니다. 화장이라고 하니까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시고 민원 발생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식인데 사실상 이동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은 화장장에서의 화장이나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동물 화장장 역시 혐오시설로 인식되다 보니 불법 화장, 불법 매장이 간혹 적발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맞이할 반려동물과의 이별 순간이 근심과 걱정, 불법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 경산시와 의성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산시는 국비 80억 원 등 총 사업비 191억 원을 들여 임당역과 하양읍, 진량읍 일대에 데이터 기반 첨단 산업 활성화 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AI 자전거 등의 모빌리티를 활용한 도시 데이터 수집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성군은 국비 12억 5천만 원 등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령 인구와 1인 가구 등을 위한 시스템과 스마트 횡단보도 등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한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을 의성읍과 안개면 일대에 구축합니다. 대구시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100일의 환자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대구시에서 발생한 100일의 환자는 총 73명으로 이달 들어서만 65명이 발생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와 질병관리청,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등 관계기관은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과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어린이들의 100일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성군이 지난해 가장 많은 귀농인을 유치한 지자체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귀농 기촌 통계조사에 따르면 의성군에는 총 202가구가 귀농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연속으로 최다 귀농인 유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025학년도 중학교 학구군 자유학구 지역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3학교군인 동구 시남 2동과 시남 3동, 7학교군인 북구 읍내동 등 3곳을 중학교 학교군 자유학구 지역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시남 2동 학생은 1학교군인 중구 지역 중학교에, 시남 3동 학생은 6학교군인 북구 지역 중학교에 지망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공간에서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겨내기 위해 청소년 시절부터 음식점에서 일하며 배우고 익힌 요리 비법으로 한방 돼지곰탕을 개발해 창업까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진심을 담아내면서 쇠퇴하는 경주 황호동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황호동 원도심에 자리한 돼지곰탕 음식점. 오후 2시,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났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 토박이 정승왕 청년이 창업한 음식점으로 5가지 한약으로 국물을 우려낸 한방 돼지곰탕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돼지도 잘만 요리해 놓으면 닭처럼 부드럽고 닭 식감 같은 것도 나고 그런 특유의 느낌이 또 나거든요. 그게 어떻게 제일 크죠. 그럼 약재 같은 경우는 환기, 단기, 천공, 감초 그렇게 또 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은 또 하나가 또 있고. 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청년은 청소년 시절부터 음식점과 건설 현장 등에서 일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백화점 행사장에서 요리하거나 호텔 주방에서 일하며 음식점 창업의 꿈을 가졌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경주 중심상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창업 자금으로 1,600만 원을 지원받아 고향인 경주에서 창업했습니다. 정성을 담아 국물을 우려내자 전국의 맛집으로 소문이 났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쇠퇴하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는 고객님들께 지금 커피 할인과 빙수 할인을 해드리는 혜택에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호동에 식사만 하시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보다는 이곳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이제 머무시면서 황호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경험을 하시고 이제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1인 창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 6명을 고용했습니다. 고용 창출을 넘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배우면서 정말 장사는 어렵구나 형님 하시면서 많이 깨달았고요. 저도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이제 따라가면서 배우는 중이고 나중에는 가게를 하나 제가 하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따로 여기서 열심히 운영하는 걸 배워서 제 가게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호로 인근의 곰탕이 아닌 화로구이 전문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한 끼를 넘어 건강한 음식에 쉼이 있는 식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화로구이나 다른 걸로 가게도 만들어서 그런 걸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이제 밥집이 아니고 여기서 밥을 먹었다 하면 디저트 쪽 가자 이러면 디저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가게를 하나하나씩 해서 연계성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도 청년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 형편을 동력으로 국밥에 정성을 우려내는 청년의 진심이 황호동 원도심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구 포럼에 저출생 극복 우수 지자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 정책 주도권을 대폭 이양하고 500만 명 규모로 지자체를 행정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입법부의 책무를 강조하며 관련 특별법을 신속히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풍기 인삼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소공인 역량 강화,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특화 사업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올해 최대 1억 8,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국비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2년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대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 공학인재 양성에 함께 나섭니다. 경북대는 지난 2022년 5월 산자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6년 동안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업이 요구하는 특화 과정을 운영하며 수요 맞춤형 인재를 발굴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경북대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힘을 보태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9일부터 안동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기차 관광 상품이 운용됩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해 청량리와 경기 양평, 광원, 원주역 등을 경유하는 해당 상품은 당일 또는 숙박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회마을과 별신구 탈춤 공연, 도산서원과 전통주 체험, 봉정사와 안동구시장 등 3가지 코스로 운영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만원권이 지급됩니다. 2 이상의 자녀를 둔 대구 경북의 다자녀 가정은 다음 달부터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에서 음식 2개를 시키면 하나를 더 받게 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등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아이조아 카드와 경북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정은 관내 32개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지정된 메뉴를 2개 이상 주문하면 같은 메뉴 1개를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송군이 청송읍 군청 사거리 일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상시 단속을 시행합니다. 특히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인 교차로와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 시간 없이 단속할 계획입니다. 청송읍 군청 사거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과 대형 차량 통행 불편을 빚어온 곳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과 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1차로형 회전 교차로가 설치됐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가 자살 예방과 관련한 정책의 재검토와 함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2017년 이후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하루 1.8명에 달하는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마다 20여억 원을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쓰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각종 토건 예산을 자살 예방 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경시 농업기술센터가 27일 문희 아트홀에서 관내 사과 재배 농업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과 병해충 방제 기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사과의 본격적인 생육기와 장마기를 전후해 특히 주의해야 할 병해충 집중 방제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지난해 문경 지역에는 평년보다 많은 누적 강수량과 태풍 등으로 사과 갈색무늬병과 겹무늬 썩은병, 탄저병 등의 발생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